재밌는 비화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김일성이가 자기한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아마 김일성을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하고 박은영이하고 스탈린 앞에 불려가가지고 시험 쳐서 내가 합격했다고 그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김일성이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 사실입니다. 1947년에 박은영이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불려가가지고 출제를 해가 열심히 써가지고 스탈린한테 줬더니 스탈린은 딱 읽어보고 김일성을 딱 선택을 했어요. 아, 박은영은 지식인이구나. 너무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사실 좀 무식하고 백지 상태인 김일성이가 꼭두각시로 낫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김일성은 자랑하더랍니다. 왕자님 선생 앞에서. 스탈린한테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죠.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건국, 보국,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변화해 왔어요. 북한도 변화해 왔어요. 북한은 어떻게 변화했냐? 출발이 뭐냐? 꼭두각시 괴뢰 정권을 출발했죠. 사회주의 정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반역의 남침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존재가 되냐? 전범 집단, 병영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또 더 악화돼요. 컬트, 세습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신 집단에다가 세습까지 하는 컬트, 세습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황장우 선생이 남쪽으로 뛰는 바람에 그 지도이념인 주체사상도 말살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마적단이 됐습니다. 마적단. 북괴, 병영정권, 컬트, 세습왕조, 마적단 점점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네. 우리는 건국, 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근사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자유통일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즉 남한을 민주기지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은 남한에 공산기지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민주기지가 되었어요. 자유의 방파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되야 됩니다. 자유의 파도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중심점 하나가 우리 황장일 선생의 탈출에 의해서 무너졌다. 북한이 붙들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졌다. 아까 우리 장진선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뒤는 주체사상을 안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주체사상을 안 가르친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세습이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주체사상만 제대로 있어도 김정은은 등장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무너지니까 이거는 마적다이구나. 이제 3대 세습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눈을 뜨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적다이구나. 이게 마적다이구나. 저는 마적다이라는 말을 황생한테 들은 게 아니고 1989년에 6월에 신상옥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신상옥 씨가 파티에 가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건 뭐 마적단이죠. 한마디로 딱. 제가 99년에 신상옥 씨하고 최은희 씨하고 모시고 안가에 가서 황장우 선생하고 두 분 대담을 하도록 조성을 했어요. 99년. 이분이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이야기가 한 4시간, 5시간 계속됐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딱 합의하는 게 맞다, 마적단이다 이렇게. 마적단 맞다. 황 선생도 그 파티에 자주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김정일은 술을 못 마시면 마음을 안 준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누가 황 선생한테 술을 잔뜩 부어놓으면 그걸 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파티의 분위기가 어떠냐? 김정일은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경계를 피하고 자기만 두려워해야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구를 상당히 깍듯이 모시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김병순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오진호 보고 야, 이 오진호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김정일을 좋아한대요. 그런 점에서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리 아시겠죠? 독재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어야지 자기도 떠받들면서 오진우도 떠받든다 하면 오진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독재자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맞았답니다. 그때 신상욱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는 세뇌된 자가 많으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한 2만 명 정도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황정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자들이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닙니다. 사상 집단이 아니고 다 이해관계로 뭉친 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북한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마적단처럼 그 종말을 맞이하는 게 맞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중국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보호를 하고 남한이 아직도 통일하려는 세력이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정현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상당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지.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죽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시저가 마음 편하게 죽었습니까? 링컨이 마음 편하게 죽었습니까? 박정희가 마음 편하게 죽었습니까? 이승만이 마음 편하게 죽었습니까?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다 죽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태종부 열왕 죽었을 때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이지만 그 아직도 백제 부흥군이 계속 저항을 한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위대한 김유신도 죽었을 때는 아직도 당나라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때 죽었습니다. 다만 문무왕이 죽을 때는 통일을 다 이루고 평화를 만든다면서 편안하게 죽은 경우에 해당되죠. 이순신이 어디 마음 편하게 죽었겠습니까? 이 난세에서 영웅이 마음 편하게 죽으면 그 영웅이 안 됩니다. 다 죽을 때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 죽고 더구나 남북전쟁 통해서 60만 명을 죽인 그 전쟁을 겨우 마무리 지은 링컨이 그 한 달 뒤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웅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면이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천재의 삶과 영웅의 죽음이 아주 신비합니다. 천재. 그 많은 기쁨을 선물하는 모차르트가 30대에 죽었다. 고 천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당대에 단 하나밖에 못 팔았다. 하나도 못 팔았다. 하는 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연애도 안 되고 친구 사귀는 것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불멸의 작품을 우리가 공짜로 즐기고 있다. 베토벤은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또 성격은 얼마나 괴팍한지. 그러면 천재는 뭐고 역사의 영웅은 뭐냐 하면은 천재는 하나님이 신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구로 해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림을 그렸다. 신의 심부름꾼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신이 들어있다. 영웅은 뭐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 영웅은 뭐냐? 그건 역사의 신이 역사가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서여진 것이다. 도구로 서여졌으니까
그 효용이 끝나면 버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정엽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딱 접하는 순간에 아,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이 빈자리가 생겼구나. 저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메울 사람이 있겠죠. 아까 장진성 씨 같은 저런 사람이 이제 더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큰 인물이 되면 메우고, 황정엽 선생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메우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 좌익들하고 김정일하고 싸우면서 어떤 전략을 구성할 것이냐, 어떤 논지를 쓸 것이냐 할 때마다 황정엽 선생의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안타깝고, 그러나 다행히 좌파 정권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 중도 정권이라 해도 그래서 예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장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명예 장례위원장 박관영 씨가 됐습니다. 그 14일 날 발의를 합니다. 14일 오후 2시에는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14일 오후 2시 목요일에는 여기 기독교 기념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죠. 종로 5가에 있는 거기서 황정엽 선생님 충무 겸 무슨 김정세석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